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중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미국산 스마트폰 안 사, 애플 안 사, 불매 운동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애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쭉 빠지죠. 그러다가 미국이 화웨이 제품에 대해서 공급을 안 하겠어. 화웨이는 구글이 만드는 거예요. 화웨이 스마트폰은 구글이 만드는 거예요. 화웨이가 만드는 거예요. 구글이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율주행차를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거예요. 구글이 만드는 거예요? 구글이 만드는 거예요. 껍데기 만드는 거하고 알맹이 만드는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근데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여러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다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미국이 공급하는 거예요. 주로 소프트웨어는 누가 공급해요? 구글이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화웨이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들, 어플리케이션들 다 이런 서비스들은 다 누구 거다? 구글 거다. 미국 거다 이거예요. 그럼 이 소프트웨어 공급을 안 해버리면 화웨이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실추되죠. 첫 번째는 그러고 두 번째, 그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여러 반도체나 전자제품 다 누가 공급해요? 인텔, 퀄컴이 공급합니다. 이거 공급 안 하겠다 이거예요. 소프트웨어도 공급 안 하겠고 하드웨어도 공급 안 하겠다. 그럼 화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물론 그 공급사를 대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단기간 안에 굉장히 우당탕탕하는 일이 있죠. 동시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화웨이 스마트폰을 이제 제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한테는 당연히 화웨이 스마트폰이 시장 점유율 몇 위예요? 2위고 애플이 3위예요. 삼성전자가 1위고. 그러면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대략 한 15% 정도? 이 정도 시장 점유율이 없어지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때요? 좋죠. 2등이지만 경쟁자가 사라지니까 내 마켓 시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등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 전기는 화웨이에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공급이 끊기니까 VIP 고객인 거예요, 화웨이는. 근데 화웨이로의 공급 자체가 줄어드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 전기, LG U 플러스 같은 소프트웨어 공급사들은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 액션에 따라서 일으켜지는 그 파장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뭐예요? 가정 왜 있어요? 가정의 목적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거 아닐까요? 아마도. 학교의 목적은 뭘까요? 학교의 목적은 인재 양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듯이 한국은행의 목적은 뭐다?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인 거예요. 그건 한국은행 법에 쓰여져 있어요. 물가 안정이 가장 첫 번째 목표예요, 목표. 근데 제가 아까 금리와 물가는 뭐 한다? 역행한다 했죠. 그러니까 그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역행하니까 물가가 너무 낮으면 금리를 떨어뜨려서 물가를 올리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은지 안 높은지가 중요한 거지 가계부채가 많은지 아닌지는 안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 목표 물가 안정제는 과거에는 3%가 최안정적인 목표 물가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근래 들어서는 2%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를 최적의 물가 상승률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물론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물가 상승률이 올해 상반기 내내 어떻게 흘러가요? 계속 0%대예요. 1%도 안 돼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저물가예요. 저물가. 저물가라고요.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2019년 한 해 물가 상승률은 1.1%예요. 무슨 물가? 저물가. 물론 정말 저물가. 나는 도대체 물가 상승률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물가라고 하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체감과 다른 경제라는 다른 유료 강연을 통해서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3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에? 왜 체감과 다른지는 거기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물가, 소비자 물가는 저물가예요. 저물가니까 이 물가 상승률을 적정한 물가 2%로 만들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인상해야 돼요? 인하해야죠. 금리를 떨어뜨려야 물가가 오를 수 있죠. 됐죠? 또 한 가지, 물가 안정을 도모해서 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도모한다. 이게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견실한 경제 성장. 근데 경제 성장률이 어때요? 한국은행이 보기에도 하락하죠. 그러니까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물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하해야만 경기가 부양되고 적정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집 유형을 제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겠지만 자가 점유 비중이 높은 지역,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자가 거주자가 많이 사는 지역, 이런 지역과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전세 비중이 높은 지역, 이런 지역 간의 양극화가 일어나요. 뭐냐면 자가 점유 비중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안 일어나요. 안 판다고요. 근데 전세 점유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가격 절벽이 일어나요. 가격 절벽 현상이 일어나면서 누가 제일 힘들어요? 투자자가 힘든 거예요. 가슴 아픔을 경험하면서 집 가격을 공격적으로 떨어뜨려서라도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투자자가 힘든 거고요. 자가 점유 비중이 높은 지역은 누가 제일 힘든다? 자가 점유 비중이 높은 지역은 거래가 안 되니까 공인중개사무소가 힘들다. 굉장히 힘듭니다. 거래가 안 일어나요, 그냥. 그래서 종종 제가 저희 아파트 중개사무소에 방문을 해요. 근데 저 방문하면 되게 좋아하시겠죠. 공인중개사무소 되게 좋아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니까 되게 좋아하세요. 뭔가 왜냐면 이분이 못 보는 거시적인 흐름을 조금씩 듣고 싶어서 좋아하세요. 가면 제가 꼭 물어보죠. 요즘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답변이 뭐야? 3달 동안 거래 하나도 안 일어났다. 죽겠다. 거래 절벽이 있는 그런 동네는 정말 공인중개사무소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관심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무소를 종종 관심 있는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저는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지만 여러분 체감적으로 분석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체감적으로라도 자가 점유 비중이 높은지 전세 점유 비중이 높은지 그럼 물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래가 좀 일어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좀 분석하면서 좀 체감하시면 좋겠고요.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격 전망,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들한테 물어본 지표야. 한국은행이 집계를 하고요. 주택가격 전망 CSR이라는 지표인데 이게 이미 이게 우리 소비자, 주택 소비자들이 다 뭐 하는 거야? 주택가격이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야. 100 밑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안 좋을 거다. 회복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로 연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매수를 안 해요. 매수를 안 하니까 가격이 오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주로 아까 매매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전세 점유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자의 급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격 절벽 현상이 리딩하는 것이고, 이 자가 점유 비중이 높은 지역은 그냥 유지하는 모습, 아니면 거래 자체가 안 나니까 호가가 계속 늘어요. 호가가.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기도 해요. 이해가시죠? 안 파니까. 안 팔면서 가격만 높게 부르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지속되는 것이 2019년 하반기의 모습이다. 우리의 의사결정이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결정점의 상황 하에서는 먼저 경제를 들여다봐야 된다. 내가 선택할 길이 있다면 그 길 끝에 뭐가 펼쳐져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 그 안에서 어떤 기회 요인이 있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기회 요인들을 잘 포착하고 위험 요인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준비된 여러분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통화정책 기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 기조가 확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 금리 인하,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액션이나 한국에서의 금리 인하 액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거시경제 변수들이 급변동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제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아니면 다른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잘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가 있다.